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 제목이 재밌습니다. 올드스쿨 고시형 공부법 PDF. 네, 안녕하세요. 제목부터 뭔가 강렬하죠? 네, 그렇죠. 요즘 뭐 스마트 기기다, AI다 해서 학습법도 첨단인데 이건 뭐랄까 정말 무식하게 반복하는 9단계 학습법이거든요. 음, 어떻게 보면 좀 그렇죠. 솔직히 저도 처음 보고 이걸 아직도 하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근데 또 읽어보니까 그 안에 뭔가 원리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맞아요. 이게 그냥 막 하는 것 같아도 사실 들여다보면 좀 과학적인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혹시 뭐 공부하시면서 아는 것 같은데 막상 설명을 하면 입이 안 떨어지고 금방 잊어버리고 그런 경험 있으시죠? 아, 그럼요. 많죠. 특히 정보가 너무 많을 때. 네. 그래서 어쩌면 이 고전적인 방법이 답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왜 효과가 있는지 그 핵심을 한번 캐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시작부터가 정말 치열해요. 1단계, 2단계 강의를 들으면서 그냥 미친 듯이 받아 적는 거죠. 네, 자료에 나온 것처럼 막 글씨는 거의 날려 쓰고 속도 위주로. 네, 뭐 졸 틈도 없다. 나중에 알아볼 수 없을 정도다. 이런 경험담이 있던데 정신없을 것 같은데 이게 왜 중요할까요? 그냥 듣는 거랑 다른가요? 이게 그냥 흘려듣는 거랑은 완전히 다르죠. 일단 받아쓰기에 온 신경을 집중하잖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다른 방해 요소, 뭐 소음이나 잡생각 같은 걸 차단하는 선택적 주의가 일어나는 거고요. 집중하게 되는군요. 네. 그리고 가만히 듣기만 하는 것보다 손을 움직여서 쓰는 행위 자체가 훨씬 능동적인 학습 참여예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또 손으로 쓰잖아요. 양식 부호화라고 하는데 그냥 듣기만 할 때보다 기억에 훨씬 유리한 시작인 거죠. 아하, 그렇군요. 여러 감각을 쓰는 거. 자, 그렇게 막 휘갈겨 쓴 노트를 3단계에서는 강의 끝나자마자 다시 정자체로 옮겨 적는다. 네, 맞습니다. 아니, 근데 이미 적은 걸 왜 또 적죠? 그냥 그 지저분한 노트 보고 정리하면 안 되나요? 시간이 좀 아까울 것 같은데. 그게 좋은 질문인데요. 이게 단순 반복 필사가 아니라 중요한 재보호화 과정이에요. 날려쓴 메모를 다시 정자로 옮겨 적으면서 내용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서 처리하고 구조화하는 거거든요. 재부호화요?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막 뒤죽박죽 섞여 있는 정보를 다시 깔끔하게 정리하면서 아, 이게 이런 흐름이었지? 이 내용이랑 저 내용이 연결되는구나 하고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고 순서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아, 레고 블록을 다시 맞추는 느낌? 네, 비슷해요. 흩어진 정보를 연결하고 체계를 잡는 거죠. 내가 정보를 한 번 더 깊게 소화하고 조직화하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4, 5단계. 이건 더 나아가서 소리 내어 읽으면서 그걸 또 따라 쓴다. 와, 이건 정말 눈, 귀, 손, 입까지 거의 모든 감각을 다 쓰는 건데요. 네, 그렇죠. 총동원하는 거죠. 경험담에도 말하면서 쓰니까 머릿속에 문장이 그냥 박히는 느낌이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암기가 시작된다고 봐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소위 이중부호화 이론이라는 게 여기서 효과를 발휘하는데요. 시각 정보, 그러니까 글자죠. 그리고 청각 정보, 내 목소리. 이 두 가지를 함께 처리하면 뇌가 정보를 두 개의 경로로 저장해서 기억이 훨씬 단단해지고 오래 가거든요. 그래서 혼자 공부할 때 중얼중얼하는 게 진짜 효과가 있는 거군요. 네, 과학적인 이유가 있는 거죠. 그리고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쓰고 읽다 보면 처음에는 막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외워지던 것이 점점 더 수월해지잖아요. 네, 좀 익숙해지겠죠. 그게 바로 다동화 단계로 들어서는 겁니다. 암기에 드는 의식적인 노력이 줄어드는 거죠. 노력이 덜 든다. 그래서 6단계군요. 드디어 생각하면서 암기가 가능해진다. 그렇죠. 단순 반복을 넘어서 왜 교수님이 이 순서로 설명하셨을까? 이 개념이랑 저 개념은 어떻게 연결되지? 이런 식으로 흐름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기본적인 내용 암기가 어느 정도 자동화되면 뇌의 부담, 그러니까 인지 부하가 줄어들어요. 마치 컴퓨터 CPU 사용률이 낮아지는 것처럼요. 네네. 그럼 이제 여유가 생긴 뇌 용량으로 더 깊이 있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용의 의미를 곱씹어보고 내가 원래 알던 지식이랑 어떻게 연결되지? 이런 의미 기반 처리로 나아가는 거죠. 이때부터가 진짜 이해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단순 암기에서 이해로 넘어가는군요. 자, 드디어 마지막 하이라이트입니다. 7단계부터 9단계.
백지 복습과 완성도 높이기. 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건 진짜 혹독해 보이는데요. 배운 내용을 아무것도 없는 백지에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써보는 거예요. 막히면 다시 책 보고 외우고 또 써보고 이걸 90% 이상 완벽하게 쓸 때까지 무한 반복. 네, 아주 강력한 방법이죠. 경험담에 처음엔 진짜 막막했는데 나중엔 손이 알아서 쓰는 것 같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라는데 이게 왜 이렇게 효과가 좋은 건가요? 이게 바로 이 학습법의 핵심, 회상 연습, retrieval practice의 힘입니다. 책이나 노트를 그냥 다시 읽는 건 재학습에 가깝지만요. 백지에 스스로 내용을 떠올려서 쓰는 건 기억을 인출하는, 즉 꺼내는 훈련이에요. 아, 꺼내는 거, 인출. 네, 연구들을 보면 이렇게 기억을 끄집어내려고 애쓸 때 학습 효과가 단순히 내용을 다시 읽는 것보다 훨씬 높아요. 2배 이상 차이 나는 연구도 있고요. 2배요? 와.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과정을 통해 내가 뭘 확실히 알고 뭘 모르는지를 정말 정확하게 알게 돼요. 이게 바로 메타인지 능력이죠. 아, 내가 뭘 모르는지 아는 능력. 그렇죠. 빈칸을 스스로 확인하고 채워나가면서 학습 전체를 내가 주도하게 되는 자기주도 학습 능력도 길러지고요. 와, 들어보니까 이게 그냥 무식하게 깜지 쓰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네요. 그렇죠. 달라요. 처음엔 그냥 정보를 막 입력하고 1, 2, 5단계, 좀 익숙해지면 의미를 생각하고 6단계, 마지막엔 진짜 내 머릿속에서 그걸 꺼내서 재구성하는 7, 8, 9단계. 와, 이거 굉장히 체계적이고 과학적인데요? 맞습니다. 핵심은 결국 내가 뭘 모르고 있는지를 스스로 깨닫고 그 빈 곳을 스스로 채워가는 그 구조를 만드는 데 있는 거죠. 네, 자료 마지막에 나온 격언도 인상 깊었어요. 귀로 듣는 것, 눈으로 읽는 것, 손으로 쓰는 것, 소리매며 쓰는 것, 백지를 채우는 것. 백지를 채울 수 있어야 공부가 끝난 거다. 네, 그 말이 많은 걸 함축하고 있죠. 단순 구호가 아니라 여러 감각을 동원하고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정보를 여러 방식으로 부호화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기억을 꺼내보는 연습, 즉 회상 연습이 학습의 완성도를 높인다는 과학적 원리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정보를 넣는 것만큼 어쩌면 그 이상으로 꺼내는 연습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정확합니다. 교육학자 존 스웰러 같은 분도 비슷한 말을 했죠. 출력 기반 활동 없이는 학습이 좀 무의미할 수 있다고요. 생각해보면 진짜 그래요. 강의 듣고 막 필기할 때는 나 이거 다 아는 것 같아 이러다가 막상 빈 종이 딱 놓고 자, 설명해봐 이러면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는 경험. 네, 다들 있으실 거예요. 다들 한 번쯤 있지 않으신가요? 어쩌면 진짜 공부의 끝, 그 완성은 시험 점수나 이런 것보다도 내가 얼마나 막힘없이 이 백지를 채울 수 있는가 이걸로 확인해야 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여러분의 머릿속 백지는 지금 얼마나 채워져 있으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